이익공동체 대장동 형제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대장동 저수지에 빌부터 정치인 이재명의 비밀 군모를 만들고자 했던 정황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실체가 이제 곧 밝혀질 것입니다. 대장동의 몸통이 누구인지 그 전모가 서서히 밝혀지고 있습니다. 대장동 그분을 지키는 게 민주당의 존재 이유입니까? 기승전 방탄입니까? 저 이재명은 단 한 푼의 이익도 취한 바가 없습니다. 저는 불법 대선 자금은커녕 이 사탕 1개 받은 게 없습니다. 예, 대장동 의혹 수사가 새 국면을 맞은 듯합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의 심경 변화에 이어 남욱 변호사도 최근 대장동 재판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를 겨냥하는 진술을 하나둘 쏟아내고 있죠. 그런데 재판에 넘겨진 김용 부원장 공소장 내용 일부가 공개가 됐는데요. 여기에 정진상 실장이 대장동 수익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 등장합니다. 천화동의 1호 절반은 뭐 그분 것 이런 말에 대해서는 그분이 누구예요? 천화동의 이론은 의심할 여지 없이 화천대유 소속이고 화천대유는 제 개인 법인. 그 말은 어떤 맥락에서 나온 말인가요? 더 이상의 어떤 구사업자 갈등은 번지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안에서는 그분을 유동규 본부장이라고 했다는데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분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얘기를 조금만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그분은 없어요. 제 건데 왜 천화동에 와는 제 거라고. 세관에서 얘기하는 그 인물을 특정해서 하는 건 아니고 다른 사람을 지칭해서 하는 표현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정치인 그분을 얘기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예. 어제 저희가 짚어봤던 내용 먼저 짚고 본론으로 가볼까요? 원래 천화동 1호 수익금 49% 중 절반, 그러니까 700억 가운데 세금 떼고 공동비용 떼고 428억을 이른바 이 정진상, 김용, 유동규 이 세 사람이 나눠 갖기로 한 거 아니냐. 이게 지금 검찰의 여러 핵심 시각 중에 하나인데요. 근데 또 다른 내용이 새롭게 알려졌습니다. 이도원 의원님. 네. 대장동 수익과 관련해서 지분이 30%가 되니까 필요할 때 쓰라. 잘 보관하고 있겠다라고 김만배 씨가 얘기를 했더니 이건 저수지에 넣어둔 거죠. 라는 발언. 7년 전에 이런 증언과 대화가 있었다. 새롭게 알려진 내용입니다. 저수지라는 개념이 귀에 쏙 들어오죠. 저수지라는 게 뭐죠? 물 모아놨다가 필요할 때 퍼서 쓰는 거 아닙니까? 대장동 일당, 그다음에 성남시 일당은 물 대신에 돈을 쌓아놓고 필요할 때 퍼서 쓰는 시스템을 만들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만들었느냐? 대장동 사업을 추진한 화천대유 산하의 천화동인 1호, 여기가 이제 수익금이 1,208억 정도 됩니다. 여기서 50%가 좀 넘는 700억을 정진상, 김용, 유동규의 다시 말해서 이재명 측의 지분으로 김만배가 배정을 했고 같이 사업하던 남욱, 정영학 이런 사람들이 다 인정을 한 거죠. 그런데 700억 중에서 여러 가지 비용, 세금 빼고 순수하게 남는 돈은 428억 원이니까 그 428억 원을 화면에 보이는 정진상, 김용, 유동규가 언제든 쓰는 구조다. 뭐 이게 지금 말하는 저수지인데, 근데 굉장히 또 재밌는 게 있어요. 428억의 저수지를 그러면 김용, 정진상, 유동규 마음대로 썼을까요? 유동규는 또 본인 돈도 아니라고 합니다. 쓴 거는 확실하게 이재명 대표의 경선 자금, 대선 자금과 관련돼서만 요구해서 썼어요. 그렇다면은 세 사람이 그 명목적으로 그 성남 일당과 대장동 일당은 그 소유를 인정했는데 실제적인 그러면 소유주는 누구냐? 뭘 위해서 썼냐? 이런 의문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천화동인 1호 그 1,200억 중에서 473억 원은 현금으로 김만배가 인출을 해갑니다.
그 돈은 과연 어디로 갔느냐. 그것도 굉장히 앞으로 수사의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노도일 교수님, 검찰의 시각은 저수지라는 표현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하면 공동 우물 같은 거예요. 만약에 대장동 수익을 우물에 공동 우물에 다 갖다 놓고 뭐 우리가 뭐 쓰고 싶을 때 빼서 쓰자라고 했던 게 바로 이 이재명 당시 시장 선거 때 꺼내 쓰자고 했다. 뭐 지사든 뭐 어떤 선거든. 이렇기 때문에 정치자금 배선 자금으로 검찰은 규정하고 있는 겁니까? 네. 아직은 이제 뭐 이게 검찰발 뉴스일 뿐이기 때문에 그럼요. 예, 단정할 수 없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첫 번째로 정진상 실장에 대한 수사도 아직 본격화되지 않았습니다. 공소장은 물론 없고요. 그렇기 이런 부분은 조금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는데, 그러나 사실 이 대장동 사건이 처음 나올 때부터 이런 시나리오가 다 얘기됐었죠. 예. 저수지에 넣어놓고 필요할 때 꺼내 쓴다는 그런 이미 개념, 생각은 여러 차례 나왔었습니다. 네. 여러 유튜브에서 나왔었고. 문제는 이제 이런 것들입니다. 사실은 검찰의 공소장이 지금까지 유동규 씨 수사하고 김만배 씨 구속하고 하면서 얘기했던 거가 조금 달라지고 있잖아요. 예. 천화동 1호는 유동규 씨 거기 때문에 유동규 씨의 배임, 유동규 씨가 성남 도시개발공사에 대한 배임을 저질렀다라고 해서 유동규 씨가 구속 기소됐던 것이거든요. 그 재판이 진행 중이고요. 그럼 만약에 지금 현재 이렇게 이제 검찰이 시각을 바꾼다면 그 유동규 씨에 대한 공소장도 변경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새롭게 지금 수사해서 기소할 사람들도 전부 바꿔야 되는 거죠. 예. 그러나 이 본질에는 아직 검찰이 접근하지 못한 걸로 보입니다. 뒤에 나오지만 현재 김용 씨도 구속 기소된 게 정치자금법 위반 아닙니까? 또 정진상 씨도 정진상 실장이 수사 대상도 된 것도 영장이 적시된 것은 뇌물죄라는 것이거든요. 예. 정치자금, 뇌물죄 이것들은 대장동 사업의 본질과는 관계없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설사 뭐 유동규 씨, 남욱 변호사 이런 사람들이 이 진술을 바꿔서 예. 지금 이런 것들이 내 돈이 아니고 공동돈이다라든가 앞으로 또 김만배 씨가 진술을 바꿀 가능성도 있거든요. 예. 그러면 자신이 한 일은 책임지지만 남이 한 일까지 책임질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던 부분이 있으니까요. 예. 그런데 그렇게 바꾸더라도 처음 수사와 초점과 달랐기 때문에 검찰이 이런 사람들의 진술 말고 물증으로 이것을 입증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쉽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그래서 항상 저희가 이런 대담과 논평을 진행하면서도 기본 전제는 검찰의 시각, 공소장 내용을 바탕으로 한 겁니다. 어쨌든 저수지 얘기가 나왔고, 그런데 이 부분이 좀 더 검찰의 눈에도 들어온 것 같아요. 다음 화면. 그런데 김만배 씨가 약속한 돈을 핑계를 대면서 주지 않으니까 작년 초 이 양반 미쳤구만 라고 하면서 20억을 요구했다. 이 부분도 지금 검찰 수사망에 포착이 된 것 같더라고요. 예, 노도일 교수님이 좀 잘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요 사안에 있어서 세 가지를 좀 구분해서 봐야 돼요. 예. 정황, 그리고 진술, 맞아요. 그리고 물증. 요 세 가지가 좀 다르거든요. 이 정황은 뭐냐면은 작년에 김만배 씨가 이제 10월 22일에 11월 22일인가요? 그 구속이 될 때 그 검찰의 그 구속영장에 뭐가 적혀 있었냐면은 700억 약정설이 적혀 있습니다. 유동규한테 700억을 주기로 약정을 했고, 그때 언론 보도를 보면은 4가지 시나리오를 써가지고 예. 700억 원을 유동규한테 만들어주기로 했다. 이런 것들이 정영학하고 같이 뭐 논의를 했네 안 했네 뭐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700억이 지금 다시 등장을 한 겁니다. 근데 그게 사실상 알고 보니 유동규한테 만들어준 게 아니라 지금 김용하고 정진상하고 유동규가 공동으로 사실상 소유를 하는데, 이게 대선 자금으로 이제 쓰일 뭐 이런 정황 진술들이 나왔다라는 게 진술이고, 예. 아까 노동희 교수님 말씀하셨지만은 그럼 물증이 있느냐? 물증 아직 하나도 없어요. 단 하나도. 그래서 뭐 지금 단 하나도 있는지 없는지는 검찰의 현재까지. 재판 과정에서 한다고 했으니까요. 현재까지 알려진 예. 바로는 이제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검찰이 지금 일종의 뭐 언론 플레이 아니면은 뭐 피의 사실 유출이 됐든 뭐가 됐든 언론이 취재를 잘해서 됐든 굉장히 많은 얘기들이 나오지만은 다 이제 말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20억 원 요구를 한 것도 지금은 이제 진술만 나왔다라는 거고, 근데 이제 검찰이 그런 물증을 잡아낼 수 있느냐 없느냐가 지금 관건인데, 좀 가장 이제 좀 어려워 보인다라는 이유가, 이거를 어떤 식으로 700억 원을 주려고 했냐면은 유동규가 유원홀딩스, 그 정 변호사랑 유원홀딩스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서 이 돈을 땡긴 다음에 투자금으로 받아서 이거를 파산시키는 방법으로 하려고 했는데, 돈을 투자받은 다음에 30억 원 정도 받고 그 다음에 중단돼 버렸어요. 그래서 실제 이게 700억 원 중에 400 몇십억 원이 간 게 맞느냐, 예. 그거가 그리고 실제 이제 뭐 정진상이나 뭐 이를테면 전달이 된 게 맞느냐는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수사가 될 것이다라는 거를 좀 추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수지 쓰자. 그래서 근데 약속처럼 김만배 씨가 돈을 안 주니까 20억 원을 요구했다라는 것도 검찰이 들여다보고 있는데 뭐 두 분 말씀처럼 저희도 신중하게 접근을 당연히 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어제 정진상 실장의 사무실과 자택까지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여러 준수를 토대로 정 실장이 어디에서 어떤 방식으로 돈을 받았는지를 검찰은 이미 특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이 무리하게 위법한 과잉 수사하고 있다는 점을 국민 앞에 명백하게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당사에서 그 컴퓨터와 책상이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확인시켜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장에 기재되어 있는 범죄 사실 또 이런 장소, 대상이 우리 민주당과 하등 관련이 없다는 점을 확인시켜 주겠습니다. 압수 영장 집행이 범죄 사실과 무관한 아주 위법한 것을 확인시켜주는 범위 내에서 출입이 허용될 것입니다. 어제 민주당 측 그리고 정진상 실장 측은 뭐 본인의 유동규 전 본부장 진술을 모두 거짓이고 압수수색의 의미가 없었다. 가져간 게 뭐냐라고 이제 반문을 검찰에 했었는데 조금 전에 조선일보를 통해 알려진 보도 내용 하나에 따르면 검찰이 정진상 실장의 컴퓨터에서 증거인멸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거든요. 근데 저 보도 혹은 저 내용이 맞다면 구속수사도 불가피한 거 아니냐라는 전망까지 나오는데 일단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조선일보 보도가 맞다면 구속영장 발부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겠죠. 지금 법원에서 정진상 실장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은 허가를 해줬습니다. 예. 그런데 체포영장에 대해서는 동의를 해주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 정진상 실장이 수사 제대로 받겠다, 피하지 않겠다라고 공개적으로 입장문을 내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해당 조선일보 보도에 의하면 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실에서 압수한 컴퓨터에 컴퓨터 운영 체제가 새로 깔린 정황이 드러났다고 합니다. 포맷이라고 하죠. 그 말인즉슨 이전의 자료들을 전부 다 삭제해버리고 새로운 여러 운영 시스템을 깔았다는 뜻이기 때문에 검찰은 이것을 증거인멸의 정황으로 보고 있고요. 또 한 가지, 검찰은 정진상 실장의 아파트 2달치 주차장 CCTV 출입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정 실장 가족들이 출입하는 내용은 확인했지만 2달 동안 정진상 실장이 그 본인 소유라고 기록된 아파트에 출입한 것은 확보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 말인즉슨 정진상 실장의 거주지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되면 거주의 정확성이 지금 확보되지 않기 때문에 구속의 가능성은 그만큼 더 높아진다는 게 법조계 일각의 판단입니다. 따라서 이 조선일보 보도가 맞다면 증거인멸의 우려, 그리고 거주지가 명확하지 않은 도주의 우려 등 때문에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됐을 때 김용 부원장에 이어서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실장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아주 높아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왜냐하면 그 노동훈 교수님 법적으로 이런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 김용 부원장과는 달리 그 법원이 정진상 실장의 체포영장은 기각을 했어요. 뭐 검찰 수사에 응할 것으로 보이니까, 소환 조사에 응할 것으로 보이니까. 근데 만약에 컴퓨터를 뭐 일부 손댄 흔적이 있다. 근데 이게 정말 증거인멸 정황이라면 또 강제 수사를 좀 더 다른 차원에서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뭐 컴퓨터를 단순히 그냥 뭐 지운 것이 정말 이번 대장동 의혹과 관련, 본인 뭐 뒷돈 받은 의혹 관련돼서 증거인멸한 시도가 확실히 맞는 건지, 이 부분도 좀 따져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글쎄 뇌물죄와 관련해서 뭐 컴퓨터 운영 체제를 바꾼 것이 굳이 뭐 어떤 증거인멸의 인과관계 있느냐, 이 부분은 조금 좀 의아해요. 뭐 뇌물죄는 이미 오래전에 있었던 일이잖아요. 뭐 최근에 있었던 일도 아니고. 그렇겠죠. 그냥 뭐 최근에 무슨 뭐 남욱 씨가 뭐 방문해가지고 유동규 씨가 방문해갖고 돈을 전달한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에서 뭐 그와 관련 옛날 뇌물 혐의와 관련된 그런 증거가 발견될 우려가 있어서 그걸 뭐 포맷을 했다? 이 부분은 조금 뭐하긴 한데 상식적이진 않다 일단은. 그렇습니다. 김용 부원장 압수수색 당시에 민주당사 앞에서 대치하고 있었죠. 검찰과 민주당 의원들이. 그럴 때 대화가 하나 생각납니다. 그때 어떤 의원이 그런 얘기했습니다. 이미 다 치웠지 뭐 있겠어?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검사가, 압수수색 났던 검사가 매우 위험한 발언입니다라고 얘기했어요. 맞아요. 뭐겠습니까? 그걸 치웠다거나 뭐 다 없앴다 이렇게 얘기하면 증거인멸 했다는 걸 자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왜 그런 얘기, 그분도 검사 출신이었는데 그 의원도 그렇게 얘기한 건 좀 이해할 수 없었고요. 만약에 이제 지금 얘기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새로운 운영 체제를 뭐 깔고 옛날 거 없앤 것, 이런 것들이
과거 증거를 인멸했던 그런 것과 인멸하는 것과 뭔가 연관이 있다면 당연히 뭐 체포영장이나 이런 것은 발부할 수 있는 뭐 그런 중요한 그 동기가 되겠죠. 일단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검찰은 정진상 실장 강제수사 체포영장을 청구했는데 법원이 일단 기각을 했고 이게 아마 김용 부원장과는 달리 정진상 실장은 검찰 소환 조사에 응할 것으로 보이니까 법원이 기각한 거 아니냐라는 해석도 좀 동시에 나옵니다. 일단 그 영장에 적혀 있는 뇌물죄 뭐 여러 혐의들이 있는데 저희가 어제도 짚어봤듯이 확실한 건 일단 가장 중요한 건 대장동 일장들에게 뒷돈 1억 4천만 원을 받은 거 아니냐 이 뇌물수수 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그 이도현이 네. 일부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려진 뒷돈 받을 때 그러면 어떤 방법을 썼냐 그 부분에 대해서 유 전 본부장의 증언에 따르면 돈 건네러 성남 대장동 정진상 자택으로 갔다. 승강기 CCTV에서 5층까지 계단으로 걸어 올라갔다. 3천만 원 전달 당시에는 유흥업소 종업원에게 부탁을 해서 직원 계좌로 3천만 원을 마련했다. 그러니까 이른바 돈 세탁을 했다는 얘기인데 이 두 가지 부분이 특정이 됐기 때문에 아마 검찰은 이 부분을 물증이라고도 좀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뭐 그렇죠. 진술도 중요하지만 물증과 정황 증거도 중요하죠. 법원이 그 김용 전 그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한 그 체포영장 그리고 나중에 이제 구속영장을 그 발부한 까닭은 진술이 일단 전부 일치했죠. 남욱, 정민용, 유동규, 그다음에 이모 이사 거기에 더해서 그 정황 증거와 물증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CCTV 그다음에 카드 사용 내역, GPS, 그다음에 돈이 딱 1억 원 단위로 들어가는 상자, 그다음에 백팩이라는 증언 이런 게 뒷받침이 되니까 그리고 또 그 진술도 굉장히 구체적이고 일치하기 때문에 영장이 발부된 거죠. 이번 그 정진상 실장과 관련된 수사 마찬가지입니다. 1억 4천만 원이 줬다는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된데 그럼 그거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정황 증거나 물증이 있나? 그걸 지금 제시하는 거죠. 유동규 씨가 정진상이 사는 분당구 아파트로 가서 돈을 전달을 했는데 혹시라도 엘리베이터 안에 CCTV에 찍힐까 봐 5층까지 걸어서 올라갔다는 거. 그다음에 그 이후에 3천만 원을 또 마련해서 정진상 씨에게 줬는데 현금을 어떻게 하면은 그 남의 눈을 피해서 마련할까? 하다못해 술집 종업원들을 이용해서 3천만 원을 쉽게 말하면 이제 돈 세탁을 해서 줬다 이런 정황 증거를 이제 같이 제시해서 아마 이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수지라는 얘기도 뭐 김용 부원장 공소장 내용에 검찰 내용에는 일단 들어가 있고 수사 대상에 돈 세탁도 했다. CCTV 피해서 걸어 올라가서 돈을 줬다. 이런 뭐 구체적인 증언이 있는데 정진상 실장 측 혹은 뭐 김용 부원장 측은 100% 허위다. 단 1%도 사실이 없다라고 전면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정진상 실장도 소환 조사가 불가피해 보이는데요.